풀겠지. 그지? 적어. 됐니?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어드립니다. 19번. 19번도 별표. 지운다. 방식 px를 2x 더하기 1로 놔두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어. 오케이? px를 2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때 px를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럼 이 두 식을 제가 검산식으로 바꿀 거예요. 네? px는 2x 더하기 1 곱하기 qx 플러스 r이죠. 네? 그럼 이 밑에서 px는 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네모 더하기 또 네모지. 자, 일단 나머지부터 구할 건데 잘 봐. 얘도 px고 얘도 px야. 어? x에 뭐 대입하면 얘가 사라져? 이거 0 만드는 게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 얘가 다 사라지고 남는 건 뭐야? r이야. 근데 얘도 이거 0 만드는 게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거 0 만드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면서 얘만 남아야 되는데 그때 p 마이너스 2분의 1이 내가 뭐라 그랬어? r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여야 된다고? r이 돼야 돼. 오케이? 이게 무슨 법칙인지는 오늘 배워요. 예? 0 만드는 값이 똑같은 걸 대입하면 나머지가 똑같다는 걸 오늘 이따가 좀 이따 배울 거야. 그러면 나머지 구했어. 그럼 얘도 나머지가 r이고 내도 얘 나머지가 r이니까 r을 제외하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지. 같아야 돼. 근데 얘는 x의 개수가 1이고 얘는 x의 개수가 2거든? 그러니까 2 곱하기 qx 하면 2qx지.
그럼 여기에도 얘랑 얘를 곱한 게 2qx가 돼야 되는데 얘는 x의 개수가 1이야. 그럼 1하고 뭐를 곱해야 2qx가 나와? 2qx네.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뭐가 돼? 2qx가 되는 거야. 자, 봐. 얘네 둘이 곱하면 2x 곱하기 qx지. 그럼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돼? 역시 2x 곱하기 qx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또 얘네 둘이 곱하면 qx지. 또 2분의 1이랑 이거랑 곱하면 2가 약분되니까 그냥 qx 맞아 안 맞아? 맞지? 개수가 일치해야 돼. 2 곱하기 qx, x 곱하기 뭐가? 2qx.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몫은 2qx와 나머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정리해. 되세요? 자, 그럼 그 뒤에 이제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봐. 오케이? 자,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24페이지. 들어봤지? 항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x 곱하기 x 빼기 5는 x제곱 빼기 5x.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항등식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항등식으로 표시를 해요? 라고 하면 이 말을 써서 표시를 해요. 모든 임의의 어떠한 값에 관계없이 어떤 x에 대하여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쓰면 얘는 다 뭐가 되는 거야? 항등식이다.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모든과 임의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평상시에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야. 임의라는 말을 평상시에 잘 쓰는 말이 아니라고. 그냥 모든 x에 대하여는 평상시에 많은 쓰는 말인데 임의라는 말은 많이 쓰는 말이 아니거든. 그럼 임의라는 말도 뭐야? 모든이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걸 어떻게 풀어요? 결론 지으면 어떠한 미지수를 줘. 그래서 그 미지수를 구하는 거야. 그걸 풀기 위해서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밑에 잠깐 볼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에 무엇을 넣든지 간에 결과는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x가 2차식이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상수도 있어. 근데 결과가 0이 된다? 그 말은 이 a, b, c가 다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오케이? 당연히 a, b, c가 0이면 얘는 0이 되겠죠. 그건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맞잖아.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x 두 개 아무거나 넣어도 결과는 0이니까. 그럼 항등식이라는 얘기라고. 그 다음에 0이 아니라 좌변과 우변이 지금처럼 이렇게 식이 똑같은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하고 x의 개수도 같아야 하고 상수항도 같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역으로 좌변과 우변의 개수가 똑같으면 x에 무엇을 넣든지 만족을 하니까 그것도 x에 대한 뭐다? 항등식이다. 그리고 문자가 두 개에 대해서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 다 0이다. 당연히 a, b, c가 0이면 x, y에 뭘 넣든지 0이 되니까 그건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개념을 적어 오셔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위에 그 참고 내가 별표 쳤잖아. 그지? 그 참고랑 요거는 개념 노트에 그대로 적어야 된다고. 알았지? 오케이? 자, 이제 그럼 결론. 항등식을 푸는 목적은 뭐냐면 미지수를 구하기 위함이야. 미지수를 구한다. 달리 말하면 미지수의 값을 정한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줄여서 미지수의 미 정한다에 정해가지고 미정계수법. 미정계수? 맞네. 미정계수. 갑자기 바로 쓰다 안 쓰니까 헷갈려. 미정계수. 이게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법이야. 아, 책에 적혀 있어요. 오른쪽에 다 적혀 있어. 왜 적어? 오른쪽에 적혀 있는 거야. 적지 마. 오른쪽 25페이지에 적혀 있는 걸 적지 마요. 그래서 미정계수법인데 이제 그걸 구하는 방법이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다 그랬죠? 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배수 비교법이 있고 아무거나 대입해서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수치 대입법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문제에는 개수 비교법이 편하고 어떤 문제에는 수치 대입법이 편하고 그걸 알아볼 수 있어. 알겠지? 어떤 문제는 개수 비교, 어떤 문제는 수치 대입.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거기 있는 거.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인데 결과가 0이지.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이 개수들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a 더하기 1이 0이니까 a는 몇이야? 마일. b 빼기 3이 0이니까 b는 3. c 플러스 6이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6. 알겠어요?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0이 아니고 좌변하고 우변에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럼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아야 되니까 a가 몇이야? 2. 선생님 우변에 x가 없네요. 그럼 b는 뭐야? 0. c 상수니까 c는 뭐야? 5가 나와. 5. 알았어? 다음
a 빼기 1의 x 더하기 b 플러스 2y c 빼기 4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다 0, 0, 0. 그래서 a는 1, b는 마이, c는 4. 알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a 플러스 3의 x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x 더하기 1 빼기 c 여기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얘기했지. 결과가 0이잖아. 0이니까 0, 0,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a는 마이너스 3, b는 4, c는 1. 어렵지 않지? 없지? 그지?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좌변, 우변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a랑 2랑 같고 3이랑 b랑 같고 c랑 마이너스 7이랑 같은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법에 거기 보시다시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계수 비교법,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해서 계수를 정하는 게 계수 비교법이고, 등식의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계수를 정하는 게 이제 수치대입법인데, 문제마다 어떤 거는 얘가 편하고 어떤 거는 얘가 편하고. 알겠어요? 네? 지금 니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푸는 게 더 나은지 어떤 걸로 푸는 게 더 나은지 잘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저 뚱땡이 새끼가 어떤 거는 전개했고 어떤 거는 숫자를 넣었다.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밑에 보세요. 2번. a 가로 열고 x 빼기 1 더하기 bx 플러스 2는 2x 더하기 1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a, b의 값을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으로 각각 나타내어라 그랬어. 자, 계수비교법을 먼저 쓰게 되면 전개를 해. ax 빼기 a 더하기 bx 더하기 2b는 2x 더하기 1 이렇게. 네? 나 봐. 그래서 이제 동류항끼리 묶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동류항끼리 같으면 되는 거야. a 플러스 b가 뭐야? 2. 요게 로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1. 오케이? 그래서 둘이 더하면 3b는 3이니까 b가 뭐죠? 1이죠. 그지? b가 1이니까 a도 몇이야? 1. 이게 계수 비교법이고. 자,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문제를 쓸까요? 자, 일반적으로 결론을 먼저 내리면 이 문제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아요. 전개할 필요 없이 가로로 묶여 있으면 이 가로 안에 숫자를 대입하는 게 더 빨라, 계산 방법이. 그래서 첫 번째는 x에 1을 대입을 하면 0이지. 0, 1 대입하니까 3b는 1 대입하니까 3이지. 그치? 그래서 b는 바로 몇 나와? 1이 나와. 두 번째, x에 몇 대입해?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a가 되고 얘는 0이니까 사라지지. 또 마이 대입하니까 마사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3이지. 그치? 그래서 a가 몇이야? 1이 나오는 거. 훨씬 빠르잖아. 이건 조금 더 빨라요. 그죠? 조금이라도 더 빠른 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묶여있는 경우에는 뭐를 대입하는 게 낫다?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르다. 알겠어요? 오케이? 넘겨.
쉰다. 답 적혀있잖아 옆에. 아 풀이 적어? 이번 주는 토요일 테스트가 없잖아. 근데 다음 주부터는 바꿀 거야. 뭐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테스트를 안 보고 예? 그냥 일찍 가고요. 어? 근데 일찍 가면 뭐가 문제냐면 차가 없어. 그러니까 일찍 가는 대신에 차는 알아서 가야 돼. 알았어? 대신에 토요일날 일반 애들이랑 합반을 해서 좀 길게 할 거야. 근데 합반을 해서 수업을 나가는 게 아니라 합반을 해서 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똑같이 5시 20분부터 7시 40분까지 수업하고 그냥 집에 가고요. 토요일 날은 12시 20분부터 4시 20분 정도까지 문풀을 할 건데 잘 들어. 끝까지 남아야 4시 20분이야. 어? 제가 정해진 문제를 먼저 푸시면 먼저 가요. 그게 중등부랑 중등부에서 그렇게 했었나? 안 했지. 네, 고등부는 그렇게 해. 특히 재수업은. 그래서 정말로 얘가 2시간 만에 끝냈어. 그럼 2시 20분에 끝나요. 그럼 안 잡아요. 그냥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수업을 바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테스트 관리를 제가 직접 하는 거라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조교쌤이 와서 했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화목은 수업만 하고 토요일날 제가 테스트를 관리할 거라. 이해돼? 그럼 토요일날 테스트도 보고 문제도 풀어요. 그러면 이게 책으로 나갈 수도 있고 프린트로 나갈 수도 있어. 이해되지? 오케이? 알겠죠? 근데 나쁜 점은 7시 40분에 나가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례고 마천이지. 위례. 그러니까 이제 차를 그냥 버스 타고 가셔야 돼. 만약에 타고 갈 거야 그러면 좀 공부하다가 8시 반인가 거를 타시면 돼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실 7시 40분에 나가는 사람 없어. 알겠지? 왜? 이게 좋아? 이번 주처럼 하는 게 좋아?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럼 나 쉴까요?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합시다.